기자추 안지용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앞선 유영재 씨 관련 영상에서 예고해드렸던 바로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까 합니다. 두 사람의 혼인 취소 소송 2차 변론 기일에서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죠. 사실혼 여부를 밝히는 것이 핵심인데 이를 입증해 줄 수 있다는 증인이 등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 증언들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가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증인은 2019년에서 20년 정도의 유영재 씨와 친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유영재 씨가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는 거 아니냐. 이게 바로 유영재 측 변호인의 주된 질문이었다는 거죠. 즉, 이 증언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서로 사이가 나빠졌기 때문에 적대적 증언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했고 2019년에서 2020년 때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하면 2021년과 2022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충분히 타당한 질문이고 할 만한 질문입니다. 이 얘기는 현장에 있었던 노종원 변호사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두 사람의 결혼 2022년 9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유영재 씨가 사실혼 관계로 의심받는 여성과 언제까지 관계가 이어졌냐, 이것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 될 텐데 이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을 저희가 취재를 해왔다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인을 했고 그리고 관련 내용이 이미 재판부에 제출이 된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재판에 보면은요, 지난 9월 4일 선우은숙 씨 측에서 H캐피털에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9일이 지난 9월 13일 H캐피탈은 사실조회 회신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럼 이 H캐피탈은 어디이며 왜 이곳에 선우은숙 측은 사실조회를 신청을 했을까요? 이 H캐피탈, 바로 장기 렌터카를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유영재 씨가 모는 차량에 대한 정보를 요청을 했던 거죠. 회신 내용을 보면은 이 차량의 명의인, 즉 유영재 씨의 장기 렌터 계약 관련된 계약사실 증명원, 약관, 추가 운전자 등록 등에 대한 내용을 사실 조회로 회신을 한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 바로 추가 운전자입니다. 느낌이 오시나요? 유영재 씨 명의로 된 차량입니다. 즉 유영재 씨가 빌린 차량이에요. 이 캐피탈로부터. 근데 이 차량에 함께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지 이걸 들여다본 겁니다. 자, 그럼 그건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 등록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였을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H캐피탈은 바로 그 내용을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겁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리스나 장기 렌터 차량을 빌렸습니다. 그 차량에 나와 함께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등록을 하는 사람이 있죠. 통상적으로 누구를 등록을 하시나요? 제가 답은 내리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이걸 생각을 하고서는 지금부터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일단 유영재 씨는 리스 렌탈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시기가 2020년 12월입니다. 뭐 이때만 하더라도 선우은숙 씨와 관계가 있을 땐 아니었죠. 추가 운전자를 보면 일단 유영재 씨의 가족 한 명이 있습니다. 유땡땡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유땡땡 가족이 등록된 그날 같은 날인 2020년 12월 9일 한 50대 여성이 추가 운전자로 등록이 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여성이 바로 유영재 씨의 사실혼 관계 여성으로 지목이 된 그 여성입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 노종원 변호사의 이야기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유영재 씨의 네. 차량이 리스 내지 렌트 차량이거든요. 네. 그럼 보험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네. 특별히 따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추가 운전자 등록을. 그래서 그 여자분도 이 차량의 운전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사실 조회 신청이었고요. 네. 회신이 왔습니다. 그때 증인신문이 끝나고 회신이 왔는데 네. 이 여자분도 그 차량의 동행 운전자로 2020년부터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동반 그러니까 운전자 같이 이제 그 차량 운전했을 때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인물로 등록이 돼 있었다는 게 캐피탈 회사로부터 답변이 왔단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차량을 함께 사용한 것으로. 자, 그렇다면은 언제까지 등록이 되어 있는지 이게 핵심입니다. 왜냐면은 2020년 12월 이때만 하더라도 유영재 씨와 선우은숙 씨는 어떤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유영재 씨가 누구를 등록하든 이거는 전혀 선우은숙 씨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이 과연 언제까지 이 차량의 추가 운전자로 등록이 돼 있었는지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앞선 이 2차 변론 기일에 나왔던 증인의 증언을 다시 한번 복기해 볼게요.
유영재 씨가 이 여성과 우리 집에 방문하면서 둘 사이에 대해서 알게 됐다. 유영재가 와이프와 가겠다라고 표현해 그때 처음으로 존재를 알았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외부에서 봤을 때는 사생활이기 때문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당시 유영재 씨 어머니가 허리 수술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문안도 갔다고 했다. 그래서 더욱 확신하게 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2019년에서 2020년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과연 그 이후에는 두 사람 관계가 어땠는지 모르지 않냐라고 유영재 씨 측 변호인이 얘기를 했다고 했죠. 그럼 추가 운전자, 이 여성, 사실혼 관계로 의심받고 있는 여성의 해지일은 언제일까요? 2022년 10월 17일인 것으로 H캐피탈은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자, 보세요. 2020년 12월 9일 등록이 됐고 2022년 10월 17일 해지가 됐으니까 약 22개월가량이죠. 그러면 유영재 씨와 선운숙 씨의 결혼은 언제였을까요? 지난 2022년 11월 12일 방송된 MBN 동침입니다. 두 사람의 혼인신고 당시 영상을 공개하면서 유영재 씨는 오늘은 2022년 9월의 첫날이다. 우리가 7월 7일에 처음 만났는데 두 달이 안 돼서 혼인신고를 하러 왔다고 말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2022년 9월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 부부가 됐죠. 근데 그 이후에도 한 달 후가량 2022년 10월까지 이 사실혼 관계 의심을 받는 여성이 추가 운전자로 등록이 돼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2022년 10월 17일까지 이 여성이 운전자로 등록이 돼 있었는데 이 한 달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선운숙 씨는 등록이 어떻게 될까요? 2022년 10월 18일이었습니다. 하루 전날 A 씨의 등록이 해지됐고 하루 후에 선운숙 씨가 운전자로 등록이 됐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19년에서 20년에 대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이 증인이 본인의 증언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을 해줬습니다. 근데 유영재 씨의 변호인 측은 그럼 이유 관계, 21년에서 22년은 모르지 않냐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선운숙 씨 측은 이 H캐피탈의 사실조회 내용을 통해서 그 후에도 관계가 이어졌다는 게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는 반박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물론 2022년 10월까지 선운숙 씨와의 혼인신고 이후 한 달까지도 추가 운전자로 등록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도 유영재 씨 입장에서 반박을 할 수 있습니다. 유영재 씨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앞서 이 보도를 했던 연일 대통령은 이 A씨가 작가로 일을 했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럼 이를 기반으로 보아 더 포괄적으로 매니저 역할을 했다고 어느 정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즉 유영재 씨 입장에서는 본인은 방송 활동을 해야 되니까 많은 매니저들이 그 연예인 대신 운전을 하잖아요. 즉 운전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등록을 해놨다. 이런 식으로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의문은 있습니다. 실제로 라디오 작가로 일했던 A씨가 있고 그 사람이 유영재 씨의 매니저 역할까지 해줬기 때문에 추가 운전자로 등록을 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유영재 씨 입장을 한번 고려를 해서요. 그럼 그런 관계였다면 굳이 해지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하루 만에 선운숙 씨를 또 다른 추가 운전자로 넣었다는 거죠. 물론 이건 제가 하나의 정황이고 가정입니다. 이거 자체가 추가 운전자로 등록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건 사실혼 관계 여성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은 제가 내릴 수도 없고 여러분이 내릴 수도 없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사실조의 확인 내용,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재판부에서 유심히 들여다볼 만한 주장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유영재 씨 변호인은 어떤 입장을 내놨을까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이거에 대한 답변은 없었다는 게 노정원 변호사의 이야기인데 이와 관련된 노 변호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아, 그래요? 왜냐면은 네. 이 소송의 특성 때문입니다. 네.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혼인과 동일한 그런 생활을 했던 사람들한테 인정되는 법률 관계거든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전부 선웅숙 씨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모두 밝혀야 되기 때문에 네. 상대방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서면을 내지 않더라도 크게 네. 불이익이 없습니다. 자, 지금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인은 아예 처음부터 취소가 된다. 성립이 될 수 없었다. 이런 주장은 선우은숙 씨가 하고 있죠. 유영재 씨는 그런 여성이 없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입증 책임은 오로지 선우은숙 씨 측에 있다는 겁니다. 입증이 됐는지 여부는 선우은숙 씨가 내놓은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장과 증인들이 나온 상황에서 유영재 씨의 긴 침묵은 결코 좋은 방향으로 해석되지는 못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유영재 씨에게 입장을 듣기 위해서 연락을 취해봤는데 역시나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이런 보도가 나오면 유영재 씨에게 수시로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 그동안 한 번도 공식적인 답변은 온 적이 없습니다. 만약 이 보도에 대해서 유영재 씨가 어떤 입장이 있다면 반론권은 충분히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영재 씨 이야기를 아주 길게 모든 얘기를 저희가 전해드릴 용의가 있기 때문에 유영재 씨의 연락을 저희도 기다리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